숨진 아버지가 저 사람 혼자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내를 절대로 먼저 못 보낸다. 이러한 말을 또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이 암투병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상심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김동철 박사님 모셨는데 아니 의술이 좋다 보니까 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아내분이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은 또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사는 게 또 도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남편분에게 아내의 말기암 선고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아내의 말기암 선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배우자가 말기암 선고라는 것은 본인이 말기암 선고를 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똑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돼 있었을 거고, 예. 뭐 신체적인 문제도 이제 곧 나타날 텐데 사실은 신체적인 문제까지요. 이게 이제 그 급사가 1.5배가 높다 그럽니다. 자, 배우자가 암에 걸리고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예.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죠. 아. 상대 배우자가 급사할 확률이 높은데 이건 예. 백혈구 활동이 급속도로 줍니다. 백혈구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죽고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안, 염려로 오는 하나의 심리적 문제가 이제 주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애착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분리불안에 대한 아주 공포스러운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특히 노인성에 대한 문제와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예.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배우자를 잃는 상실감 뭐 누구나 다 클 테지만 근데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연구 결과를 보면 아내가 이제 예를 들면 사망을 했고 예. 했었을 때 남편들이 사망 확률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이라든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예. 오히려 조금 더 좀 웃긴 얘기긴 좋아져요? 하지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그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예. 우울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들은 남자들의 약간의 이제 그 성향적인 문제인데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편집증적 성격들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편집증적 성격이요? 예, 예를 든다면 이제 예.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아내에게 항상 보호를 받아야 된다. 아내가 나를 밥을 해줘야 된다. 네. 아내가 나를 보호를 해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 의식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예. 심리적으로 타격도 많이 받고 예. 그런 편집증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왜 여자는 남자 없이 살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산다. 이러한 그렇죠. 말이 상당히 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암 치료가요. 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의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60대 노부부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자녀에게 부담이 올 것들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코리아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걸 보면 암 발생 시 1위가 치료비 부담입니다. 자, 몇 예. 퍼센트냐면 30.7%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 걱정. 예, 돈 걱정이 1번이라는 예. 거죠. 이렇게 암에 대해서 사실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사실 기본적으로 암 환자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예. 암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가족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 이제 뭐 치료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간병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정말 이 설상가상 뭐 세제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홍철 박사님, 네네네. 우리가 왜 암 걱정 많이 하는데 암보험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도 이 돈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를 생각을 하고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비는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 이제 암 환자에 대해서 케어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뭐 녹십자라든지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암 환자 가족을 위한 심리 케어들입니다. 아,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은 네.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뭐 전무한 일인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일단은
개인적인 뭐 보험을 드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예. 심리 안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예. 좋은데 이런 시스템에서 뭐 제가 몇 가지 일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예. 그레그 앤더슨이 지은 책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이다만 말입니다만은 예. 두려움을 버려라. 일단 저희들이 사실 암에 걸리면 환자도 두려움이 있지만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장 중요한 두려움을 버려라 이런 예.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아. 자, 어떤 암 환자 불치성 난치성의 질환은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 회복이 된다라고 믿기만 하면 네. 많이 완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믿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